네이처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개최된 조인트 스템 허가 타당성 자문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게시되었는 바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과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가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벌써 조회수는 6,548회입니다. 작성자는 어드민이 아닌 네이처셀, 작성일은 9월 30일 오후 3시 13분입니다. 장 끝날 때쯤 나왔는데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당사의 입장과 계획,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사례는 제약바이오 투자자라면 한 번 정도는 공부해 두는 것이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죠. 1번, 당사가 동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근본 허가 신청한 조인트 스템의 적응증인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와 통증 감소 및 관절 기능 개선에 관하여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적응증의 효능 효과가 임상적 및 통계적으로 모두 인정 확인되었고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일부 소수 위원회에 의하여 허가 신청한 적응증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연골재생 등 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기존 치료제 대비 제품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처럼 심의가 진행되어 회의록에 기술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부당한 회의의 심의 내용이 근본에 공개됨으로써 일반에 잘못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약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당사와 줄기세포 안정성의 이슈로 법률 분쟁까지 진행된 이해 당사자임이 확인되어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3번, 당사가 관절염 치료제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의 주된 평가 항목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와 통증 감소 및 무릎 관절 기능 개선이었고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서 연골재생 등 구조 개선이 의약품 품목 허가의 요건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의약품 심사의 기준과 허가 요건을 일탈한 것입니다. 향후 진행될 식약처의 검토 단계에서는 의약품 심사의 기준과 허가 요건에 맞게 진행되어 이러한 잘못된 약심의의 회의 내용이 시정될 것으로 당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MRI를 통한 구조 개선을 확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MRI 검사는 장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탐색적 방법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MRI 검사를 통해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1 이상부터 3상에 이르기까지 연골 결손 면적 평가를 통해 연골 재생의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이는 다른 관절염 치료제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는 획기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3상 임상시험에서의 환자 선정 기준이 기존의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운 환자였는 바 현재 KL 그레이드 3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확인된 조인트 스템의 상용화가 매우 절실합니다. 4번, 당사는 수일 내로 예상되는 식약처의 2차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되면 분명히 조인트 스템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와 기도를 함께 하셨듯이 식약처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성급한 행동을 조금만 더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95, 싫어요 22. 여기까지 공지사항을 읽어봤는데 일단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 중 하나인 efficacy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재생 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네이처셀에 따르면 주된 평가 항목은 증상 완화와 통증 감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 개선, 그러니까 연골재생 구조 개선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네이처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는 마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연골재생 등 구조 개선인데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줄기세포 치료제라면 연골재생이라는 작용 기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한 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라면 그런 작용 기전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네이처셀은 임상 3상의 주된 평가 항목이 연골재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이긴 한데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니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진통제 같은 치료제라는 거죠. 심사 기준과 허가 요건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뉴스 기사를 보면 조인트 스템은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 색깔이 쳐진 글씨가 핵심 쟁점인데, 네이처셀의 입장은 원래부터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고 임상시험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식약처 자문위원회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명색이 줄기세포 치료제라면 연골 재생 효과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식약처 자문위원회와 네이처셀의 입장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중앙약심도 통증 완화와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용기전 등 해부학적 결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은 사회적 통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이 통념적으로 사회에서는 재생효과로 인식되는데, 구조적 변화 없이 통증 완화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이 줄기세포 치료제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이 통증 개선만 되는 치료제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조인트 스템은 세포 치료제로 정의가 내려진 치료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신약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때 작용기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약이 어떻게 작용해서 통증을 개선하는지, 그런 이유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요청 자료에 제품의 작용 기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통계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표준 오차, 표본 오차, 오차 한계 등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사실 영어로 읽으면 전혀 안 헷갈리는데 한국말이 헷갈리죠. 줄여서 SE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표본의 분산을 샘플 사이즈로 나눠준 것입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본 표준 편차가 되고 루트 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SE라고 합니다. 샘플 사이즈는 표본의 크기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에는 시그마로 씁니다. 그런데 보통 모르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비슷한 표본 오차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샘플링 에러입니다. 표준 오차, 표본 오차,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지만 영어는 안 헷갈리죠. 스탠다드 에러와 샘플링 에러는 확실히 다릅니다. 샘플링 에러는 표본을 뽑을 때 생기는 에러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샘플링 에러는 바이어스와 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샘플링 에러는 한마디로 모집단을 온전히 대표하는 표본을 뽑는데 실패해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구간 추정의 오차 한계란 여기 네모칸을 말합니다. 최대 허용 오차는 크리티컬 밸류에다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를 곱한 것입니다.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주된 평가 항목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완화, 통증 감소, 무릎 관절 기능 개선이었습니다. 연골 재생 효과는 아니었다라는 회사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